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크라운 혜택의 32강 15번째 경기 보내드립니다. 해설의 홍민표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보면 상위 랭커라고 해서 꼭 쉽게 이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또 신예 기사들도 강하기 때문에 실력 차이는 그 배지장 한 장 차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오늘도 열띤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본 대회는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고 시간 누적 방식으로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은 20초입니다. 네, 우승은 3,000만 원, 준우승은 1,200만 원이 주어지고 한국기원 소속 만 25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입니다. 예선전은 스위스 리그 5회전으로 되었고요. 본선은 32강 토너먼트입니다. 네, 결승만이 이제 3번 승부로 번기 대결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두 달이 남았는데요. 오늘은 설원준 선수와 김명훈 선수 간의 대결입니다. 네, 32강 중 가장 또 빅매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진이 남아 있습니다. 네, 두 선수는 오늘 파이터들이기 때문에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네,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대국이 시작했으니까요. 빨리 보러 가고 싶네요. 네, 그럼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2018 크라운 혜택의 32강 15번째 경기입니다. 저희가 이 바둑을 빨리 보고 싶어서 빠르게 넘어왔는데요. 먼저 설원준 선수입니다. 네, 중국 선수들이 이 설원준 선수를 보고 이제 괴물이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괴력의 소유자다. 이렇게 불러줄 만큼 상당히 힘이 강한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팀이라면 이 선수 또한 뒤질 수 없죠. 김명훈 6단입니다. 네, 아주 직선적인 바둑을 즐겨주고요. 상당히 공격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기풍이 되겠습니다. 네, 이 대진을 보고 많은 기사들이 이 바둑은 좀 재밌겠는데 좀 챙겨보고 싶다 이런 평가 남겼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빅매치 중에 빅매치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두 선수의 기풍 그리고 또 서로를 약간은 라이벌로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대국이 더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초반 진행 우상기축 눈에 띕니다. 어떻게 나온 모양인가요? 이게 이제 양화점으로 서로 시작을 했고요. 흑음 하나 걸쳐 두고 나서 이제 굳히자 3-3 들어갔죠. 3-3 들어간 들어가서 모양이거든요. 네, 이렇게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조금 수순이 진행이 되었지만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수순을 아시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돼서 네, 한 칸 뛴 장면 백선이었습니다. 네, 김명훈 6단이 세력 작전을 펼쳤고요. 네, 이 두 선수 모두 이 두 텀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설원준 선수도 지금 100번으로 초반에 이제 실리를 이제 벌어들이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텀을 좋아하고 그 두 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이제 걸쳐서 이제 들어갔는데 역시 이 우변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아야겠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네, 침투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또 하나 붙여두고 이제 협공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백도 이제 두 칸이라든지 네, 가볍게 행마를 할 테고요. 김명훈 선수를 일컬어서 우리가 흔히 5호 대장군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네네네. 그 5호 대장군의 한 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진서, 신민준, 변상일, 이동훈, 김명훈 이제 그렇게 5호 대장군이라고 이제 불리고요. 그 중에 그 대장군 중에서는 지금 현재는 신진서 선수의 그 두각이 가장 뛰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쟁쟁한 멤버 중에 속해 있는 김명훈 6단인데요.
1997년생으로 2014년에 입단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국바둑 랭킹 18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5개 다 하락해서 지금 10위권에 있는 거죠. 네. 뭐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기복 없이 그렇게 이제 성적을 내는데 보통 좀처럼 이렇게 하락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조금 하락폭이 컸습니다. 5계단 하락을 했고 물론 다시 또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는 기사니까요. 자, 여기까지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날일자도 있긴 한데 이수의 약점이 이제 여기를 쓱 짚어갔을 때 이것은 형태가 좋지 않죠. 벌써부터 좀 눌린 듯한 느낌이 드니까요. 그렇다고 이교환을 하자니 좀 악수라서 한 발 먼저 나갈 수는 있긴 하지만 귀가 좀 깨끗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 행마를 종종 쓰는데 이 행마를 할 때는 이제 흙이 어떻게든 받아만 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좀 활발히 행마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쪽 짚어가는 수법을요. 그 자리가 좋네요. 네.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둔다면 네, 두 칸 행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의 지품과 뭐 이쪽 날일자 같은.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뭐 이 정도로 자세를 잡는 거고요. 이쪽으로 오면은 어깨 짚어서 역시 자세를 잡는 거죠. 네, 설현준 사단은 1999년생으로 입단은 김명훈 선수보다 1년 빠릅니다. 영재 입단대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성적을 내었고 특히 두 선수는 공통점이 있어요. 작년에 신예대회 우승을 했거든요. 네. 김명훈 선수는 미래별 신예 최강전 우승을 했고요. 설현준 선수는 합천군 초청 하천석 국수배 영재바둑대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우승할 만큼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결코 전성기가 아니에요.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은 기사들인 네, 거죠? 지금 전혀 오지 않는 느낌이고요. 점점 더 좋은 성적, 좋은 모습을 아마 바둑 팬분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김명훈 선수가 올해 대국수가 꽤 많은 편입니다. 무려 80국을 두었는데요. 네, 올해 그쵸? 좀 JTBC의 역할도 있었고 JTBC 배가 4차까지 진행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많은 대국수를 좀 차지했고요. 또 바둑리거로 활동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국 리그에도 참여를 했고요. 네, 크라울팁에도 예선전 5판이 있기 때문에 선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김명훈 선수는 중국 갑조 리그, 설현준 선수는 중국 을조 리그에 출전을 했네요. 자, 여기서 설현준 선수가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데 뭐 두 가지 행마 외에 또 다른 어떤 행마를 또 생각하고 있을지. 지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깨 짚은 거. 물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흑도 집으로 확실히 굳어지는 의미가 있어서 백도 이제 활발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지만 흑도 집으로 굳어져서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 눈목자. 처음 본 수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날일자와 두 칸 어떻게 보면 그거 외에 그 중간쯤의 느낌이 들거든요. 이 수는 이제 다음에 붙이는 게 좋아요. 다음이 있다는 뜻이고 아까 같은 이런 거를 당했을 때 네, 이거 입구자가 되는 것보다 날일자가 좀 낫죠. 네. 3, 3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받아준다면 그냥 뭐 시원하게 밀어갈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흑이 연결을 끊으러 가는 건 안 되는가요? 물론 이제 붙여 끊는 약점이 있는 그런 행마이긴 합니다. 이 눈목자의 장점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이 수법이에요. 붙여 끊는 거.
끊겼어요. 축장문 안 되니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젖혀서 이제 쳐지면은 이제 이런 게 생기거든요. 단수가. 그러네요. 물론 젖히지 않고 찝더라도 받긴 받아야 될 것 같아. 이교환 없더라도. 뒤로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패도 염두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냥 입고 처리가 되면은 이건 좀 싱겁습니다. 백이. 근데 막상 패를 하자니 당장 패감이 만만치는 않고. 하지만 김명호 선수는 뭐 극단적으로 끊어가진 않고 네, 일단 받아두어서 그냥 집을 짓는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백이 하나 붙이고 3-3 들어가는 거는 당장은 좀 무리일까요? 글쎄요. 이게 통한다면 사실 엄청나게 강력한 건데 이게 젖혀서 반발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끊는 건 이제 백도 약점에 노출되어 있어서 당장 끊지는 못하고요. 백은 이제 이런 데를 붙이거나 해야 되는데 단수 쳐서 해결한다면 뭐 일종의 바꿔치기 느낌이 나네요. 네, 귀도 좀 크게 들어갔고 백은 여기 연타를 해서 좀 눌렀고 서로 간에 이제 득실이 있습니다. 아니라면 먼저 붙여서 하나 물어보고 보통은 빠져야 되거든요. 그때 진행을 한다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받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끊는 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타고 나와서 또 탈출이 가능합니다. 네, 조금 애매하네요. 이게 먼저 하자니 좀 보태준 의미가 있고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세게 둘 것 같고요. 이 교환을 하나 이제 악수 교환을 하고 두면은 이곳이 아닌 이제 이곳으로 둬서 네, 적절하게 타협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활용은 가능한데 이제 이 악수 교환이 되어 있으니까 흑도 견뎌낼 만한 거죠. 중국 기사들이 설원주 선수를 괴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선수가 이제 그 중국에 이민배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이민배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무명이었죠. 사실 중국 선수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기사라고 이제 볼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선을 가볍게 통과하고 본선에서도 중국에 내놓으라는 그런 기사들을 연파하면서 네, 그때는 이제 우승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제 했었는데 네. 그리고 미이팅에게 막혔어요. 아. 미이팅이라면은 뭐 중국 랭킹 뭐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잡은 경기를 역전당했어요. 그런 파괴력을 보고 이게 어린 선수인데 바둑을 이렇게 잘 두는구나. 근데 네. 잘 둔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바둑 스타일이 완전 돌직구도 이런 돌직구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하나 붙여준 별명이 아닌가 그렇군요. 네, 싶습니다. 올해 중국 을조리그에 출전해서 7승 1패에 좋은 성적을 네. 거두었습니다. 중국 기사들에게 강한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왠지 느낌이 설현 선수가 좀 더 센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위로 붙인 수는 어떤가요? 이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릴까 말까 지금 저는 절대 못 드는데 설원준이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극단적으로 또 이제 끊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싸움 붙으면 초반에 둘 중에 한 명은 끝나버립니다. 사실. 물론 이제 백은 여기서 뒤로 막는 건 있어요. 이게 선수니까 눌러 간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제 김명호 선수가 끊어서 완전히 그 전장을 확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백도 늘고 박는 자세가 좋아요.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바둑이 됩니다. 이건 서로 간에.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두 점을 젖혀서 처리하는 건데 네, 이 정도라면은 띄어서 백도 할만한 거죠. 일단 하나 붙였고 들어갑니까? 네, 과감한데요. 그거 흑도 얌전히 받아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얌전히 받아줄 리는 없어요. 특히 김명훈 선수라면 생각도 날 것 같은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제 나연 선수가 보여준 이런 인내의 견딤 이런 거는 절대 나올 일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두는 게 타협책인데 네, 이거는 약간 이쪽 저쪽 다 당하거든요. 호구를 할 수도 있고 밑에도 당하고 위에도 당하고 그래서 최강인 젖히는 수 타협으로 가네요. 이수가 최강수였는데 김명훈 선수는 글쎄 이수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텐데요. 아까 이제 뭐 이런 바꿔치기 구도 나왔을 때 여기 연타 당하는 게 싫다. 약간 그런 의미가 있었겠네요. 여기까지 받고 버티기에는 끊어서 웅크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그냥 늘어도 되겠네요. 늘어도 여기가 타고 나오는 모양이 잘 안 나와요. 이쪽이 뚫려버려서 이 바꿔치기는 흙이 망했죠. 백이 네. 지금 끊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끊는 거는 무리입니다. 나가는 자세가 너무 자연스럽죠. 그렇네요. 김명훈 선수도 설현 선수의 그 펀치를 좀 의식을 한 건가요? 지금은 네, 조금 제가 알던 김명훈 선수보다는 좀 착하게 뒀어요, 지금. 이 정도면은 아직 칼을 뽑을 때가 아니다. 조금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겁니다. 김영훈 선수는 LG배에서도 네, 강한 성공 면모를 나왔습니다. 보여서 3년 연속 본선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5년에 레트런 파크배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죠. 네, 그 당시 신진 선수에게 결승전에서 패배를 했었죠. 여기서 좀 뜬들입니까? 뭔가 더 나는 하고 싶다? 아직 난 배고프다? 뭐 생각 못 할 건 아니에요? 다 들으니까 이쪽에 듣는 게 많으니까 뭔가 더 세게 이런 거는 약간 걸리는 느낌이거든요. 이쪽 젖히고 호구도 선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경이 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 전장 자체가 지금 되게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를 끊었어요. 거길 끊어요? 정말 괴물수가 나왔는데요. 거길 끊어요? 저희가 거기 끊는 건 좀 무리지 않나라고 설명 들었는데 거기를 끊었어요. 아무리 힘이 세도 이 전투를 합니까? 이 전투가 됩니까? 이걸 싸우네요. 진짜 전투를 이거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약간 사랑하는 전투. 나는 전투 바둑을 두지 않을 수 없다는 네. 강렬한 의지인데요. 이걸 싸우네요. 뭐 아무리 불리해도 싸우면 이긴다. 뭐 약간 그런 자신감인가요? 이거를 싸우는 거는 그런데 김명훈 육탄도 기풍이 직선적인 공격형이거든요. 네. 전투를 굉장히 또 사랑하면 사랑하는 바둑이에요. 놀랬을 겁니다. 본인도 약간 놀랬을 거예요. 설마 이거를 끊겠어 하고 있었을 텐데 아마 처음 보는 진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인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여기가 다 들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봉쇄가 됩니까? 봉쇄를 어찌어찌 하겠다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5분 남았습니다. 이 봉쇄가 좀 아슬아슬하긴 하죠.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축이 안 된다 뭐 그런 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축이 아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수수는 긴데
막상 봉쇄만 되면 또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거라서 막상 봉쇄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길 붙여 이거 붙이는 게 좀 있네요. 근데 이거 붙이는 게 단순히 나오는 것은 이렇게 뚫어가서 이제 끊기니까요. 두 점 높이면 안 되죠. 이럴 때 쓰는 수법이 이제 옆으로 붙이기인데 이게 하나 나가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형태가 된다면 끊는 수가 성립합니다. 아 심지어는 이거 혹시 축인가요? 이 형태는? 아 축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슬아슬하긴 한데 탈출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이 바둑 벌써부터 승부처가 왔습니다. 네, 근데 설현 선수가 이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무리라고 나와 있는 수법이에요. 무리라고. 좋은 싸움이 아니라고 나와 있는 수법인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죠. 주위에 두 텀이 다른다거나. 근데 지금은 다 도움되는 돌들이 다 흑돌들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싸움을 걸었어요. 네, 이걸 걸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백장이 느껴집니다. 김명훈 선수도 설마 거길 나가겠어 나가니까 좀 당황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거는 승부가 충분히 바로 날 있습니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로 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초반에 여기서 삐끗하면은 20수 안에 승부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거의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이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타협책이 나오기 힘든 모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흑 쪽에선 타협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젖혔을 때 그냥 이렇게 늘고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진행이 돼도 이게 나쁘진 않거든요. 선택권은 흑에게 있습니다. 아예 올인으로 가는지 타협을 해줄지. 네, 일단 전장 주도권은 흑 쪽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미는 것까지는 선수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거기까지는 받아야 돼요. 석점머리 너무 아프죠? 여기서 이제 뭐 속적으로 둔다면 이수인데 여기 때리면은 백은 이미 네, 보상을 받은 겁니다. 보상 받고 여기 막는 것까지도 돼요. 끊고 느는 게 안 되죠. 여기 끊고 여기 끊고 밀게 되면 이거는 망한 그림이 됩니다. 네. 초반부터 백이 끊어가면서 좀 극단적인 전투바둑이 되었는데요. 아 백이 여기서 과연 어느 쪽에 쓸 게 더 정확할까요? 여기서 궁금해요. 저는 그 설현순 선수의 생각이 이게 안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유의 행마한다? 이거는 그냥 망한 거예요, 그냥. 뭐 망했죠? 딱 봐도 한눈에 봐도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백은 이것이 돼야만이 봉쇄가 돼야만이 지금 뭔가 말을 할 수 있는데 봉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톡이 다 빠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물망이 찢어집니다. 찢어지죠? 날일자가 그래도 제 그럴듯한데 이게 솔직하게 그냥 여기 선수니까 붙여 나온다면 결국 그물이 터져요. 아 이거 대위기 같은데요. 설현 선수 뭔가 지금 묘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일견 보기에는 흑이 좀 좋은 싸움으로 보이는데요.
설원준 선수가 어떤 묘책을 보여줄지 이제 곧 보여줄 것 같은데요. 네, 시간 압박을 느낄 때가 왔어요. 지금 1분 안쪽으로 떨어지면. 101분 남았습니다. 아, 근데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저도 열심히 찾고는 있는데 안 보여요. 그물망이 거기까지는 안 봐주겠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 들어가면은 이제 그물망이 생기는데 안 봐줄 겁니다. 네, 벌써 바둑판이 뜨겁습니다. 첫 번째 전투의 결과 과연 어느 쪽이 우세할까요? 1분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설원준과 김명훈. 설원준 선수가 1승 거두고 있고요. 랭킹은 39위와 18위입니다. 네, 이제 결국에는 그 그물망이 이제 완성이 안 된다 보고 밀리자 이거는 네, 흙이 맞아줄 만해요. 이쪽 입구자 가면서 귀를 제압했고요. 동시에 이 두 점도 움직이기 힘들어졌죠. 여기까지는 이제 기분을 냈는데 사실 여기서 막는 거 안 되면은 이어되거든요. 20초. 그러면은 뭐 집이 너무 크죠. 그렇다고 막는 건 이렇게 늘어서 10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치받을 수도 음. 있습니다. 셋, 넷, 여기서 다섯, 뭐 수단이 없으면 일곱, 망한 거예요. 여덟, 아홉. 그것을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물어보겠다는 것 같아. 나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다면 막는 게 가능해지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물면은 이제 뭐가 숨어 있냐면은 여기 나가고 이렇게 끊는 게 아, 생겨요. 그렇군요. 이렇게 단수가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네. 먼저 끊어서 물어봅니다. 네, 뭐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 둔다면 약간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뛰는 게 막는 게 막는 선수가 게 안 됩니까? 의미가 이게 좀 뭔가 좀 교묘한데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어서 젖혀도 이렇게 치고 뒤로 치면 그래서 그냥 막았네요. 그러니까 그 이교환이 악수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둔다면 그냥 끊고 나서 네. 이렇게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죠. 절묘하네요. 네. 그러자 흙이 중앙 쪽 뿌리를 끊어버렸어요. 네, 일단 그나마 이제 설원 선수가 좋은 수순을 발견해서 막을 수 있었다는 거는 진짜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만다행이고요. 그러자 이제 김명호 선수가 중앙 끊어가면서 이제 이돌 몰아가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공격에서 잡진 못하더라도 가책마다 보면은 30초 남았습니다. 백이 자연스럽게 좀 발전성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흙은 이미 확보된 집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로 충분하다. 20초. 네, 괜찮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끊는 건 아직 있어요. 두 점을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돼요. 이제는 뭐 끝내기에 불과합니다. 치중을 갖는 것도 이거는 이어서 물론 이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끊을 순 없죠. 이교환이 되어 있으면 순식간에 잡힙니다. 오히려. 근데 단순 끝내기에 불과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넘어가는 것은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까요. 흙이 넉 점을 쉬어가는 건 어떤가요?
이렇게요. 네. 이제 만약에 이쪽 약점이 없었으면 아주 강력했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도 가능하긴 해요. 어떻게 이제 둘 것인지 물어보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받아줄 것인지. 이렇게 받아도 근데 이게 약간 집으로는 좀 손해의 느낌이거든요. 아,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제압을 해도 되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선수로 이걸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매력적이네요. 이렇게 조여 붙여서. 이렇게만 된다면 네, 괜찮아 보입니다. 흙이. 이제 떨리는 건 이제 이쪽으로 끊는 게 가장 떨릴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게 여기 하나 끊어놓고. 그래서 아예 뿌리 끊어가지고 지금 이쪽에 보험이 하나 있으니까 백도 싸워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평범하게 중앙 한 칸 뛰더라도 이렇게 뛰더라도 지금 흐름 자체가 흙이 아주 괜찮아요. 하지만 김명호 선수는 이제 좀 본인 30초 기풍 남았습니다. 자체가 아주 타이트한 기풍이기 때문에 뭔가 또 더 시도를 해보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20초. 글쎄요, 여기 하나 해놓고 씌우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10초. 네, 하나, 둘, 셋, 생각해볼 수는 있겠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이제 3-3이 없어졌으니까 언제든지 이제 3-3만 들어가서 살더라도 되게 좀 남는 게 없는 그런 모양이었거든요. 지금 3-3이 사라진 순간 뭐 예를 들어 집이 나게 되면 또 크게 납니다, 이게. 네, 김명호 선수도 좀 평범한 쉬운 길을 거부하고 오히려 국면을 조금 더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네, 백은 어지러웠으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네, 이 팩감이 지금 패를 하고 있는데 팩감이 지금 서로 있어요. 지금 흙은 지금 진행하는 곳 그곳에 세 팩감이 있습니다. 세 팩감. 지금 쓴 거, 그 다음에 쓸 거, 마지막으로 여기 먹여치는 것까지. 아, 거기 숨어 있었군요. 네. 세 팩감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두 번째 팩감이 자충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늘어졌을 때 원래는 백이 여기 찌르게 되면 늘잖아요. 네. 이교환이 없으면 늘잖아요. 근데 지금 이교환이 되어 있으면 자충이라서 잡힙니다. 못 늘어요. 그러네요. 악수 팩감이란 얘기네요. 네, 두 번째 팩감은 악수입니다. 근데 반면에 백은 일단 악수가 아니죠. 이 팩감은 전혀 악수가 아닙니다. 네, 팩감은 백도 많아 보입니다. 자, 저기 악수를 쓸 것인지 아니면 조금 기대서 가볼까요? 중앙 쪽으로 쓸 것인지. 어찌됐건 중앙 쪽 어떻게 써도 악수를 쓰면은 또 썩 기분 좋은 건 아니니까. 아, 쓰네요. 그래도 일단 2패를 이겨갈 수 있다면 악수 써줘도 된다. 역시 두 기사 모두 파이터네요. 네. 쉽게 두질 않습니다. 특히 이제 유리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조차도 최강의 수를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을 해요. 101분 그러니까 남았습니다. 계산해서 유리한 만큼 이제 남기려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격차를 더 벌리러 간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좀 형세를 좀 비관적으로 바라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둔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두 선수가 계산에서는 그렇게 스스로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 바둑 가는 거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왠지 끝내기 바둑하면 좀 질 것 20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끝내기가 약한 건 아닌데 그 본인 계산의 그 정확도 그것을 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10초. 그런 것이 조금은 부족해요. 네, 전문 분야가 아니기 네. 때문에요. 네. 5, 6, 그래서 웬만하면은 본인이 네. 장기로 하는 수익 아. 요 서른주 선수는 정말 전투를 사랑하네요. 거기를 붙입니까? 뭐 거기를 붙이나요? 이거는 정말 기상천외 한 수가 나왔는데요. 아니 그런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일단 축이 아니라는 거죠. 끊어버리겠다는 건데 그건 이렇게 싸우는 게 1번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쉬운 길은 쏙 나가는 거죠. 쉬운 길. 이 다 잡혔어요. 6점. 7점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백도 버리고 두겠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막아서 다 내어주고 그냥 여기 좌변으로 한번 승부 보자. 이게 아마 설현 선수의 의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히려 미끼를 던져놓고 잡아주세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잡아달라는 겁니다. 흑은 그냥 더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같은 진행보다는 네, 이렇게 싸우는 게 결국 막아야 되면 치고 늘어서 자세가 괜찮거든요. 이 넉점도 좀 압박을 할 수 있고. 방금 백이 된 수는 정말 찾기 어려운 수입니다. 생각이 날 수가 없는 수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젖혀야 되나 늘어야 되나 이제 그런 수비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그럴 찰나에 최강의 지금 한 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괴물 같은 수가 벌써 2번 나왔는데요. 네, 항상 저를 놀래키는 일본 선수죠. 김병호 선수도 좀 당황을 했네요. 지금 그 수를 당하니까 진짜 이렇게까지 하나? 네. 막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염두에 두는 것은 이게 미능의 선수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수를 조여오는 것을 좀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게 넉점도 이제 약한 30초 돌이라서 남았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싸우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경이롭네요. 틀에 갇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3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궁지에 몰리는 그 상황에서도 역습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차적으로 붙여오면서 늘거나 이도를 지금 타개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기가 먼저인데 그런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공격성이 강한 기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괴물은 중국 기사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좀 더 예쁘고 어감이 좋은 별명 한번 지어주고 싶네요. 지어주시죠. 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좀 더 귀여운 별명이 괴동인데 그거는 이제 북추석 네, 구단이 먼저 갖고 북추석 구단. 있어서 네, 가지고 있어서 130초 어, 남았습니다. 저로선 저의 상상력으로는 지금 딱히 잘 안 떠오릅니다. 지금. 김명훈 육사는 오호대 장군이 있으니까 네. 설현지 선수 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바둑 자체가 개성 네.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서로 중앙전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느낌상 훅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라면은 100으로는 이렇게 못 둬요. 100으로 이렇게 두려면은 그 힘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저같이 힘 약한 기사들은 100으로는 절대 못 둡니다. 힘이 장사한 기사들만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죠? 130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이 난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병 쪽에 배 넉점도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지금은요. 굳이 여기 흙은 신경 쓸 필요 없이 지금도 젖혔지만 그냥 이렇게 호구 쳐서 진행하더라도 확실히 괜찮습니다. 국면 자체가 넉점이 잡히지도 않고 이 넉점이 잡히지 않는다는 뜻은
이 양쪽 백이 약하잖아요. 주도권을 가지고 몰아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네, 저희가 오프닝 때 이 바둑은 전투 바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까지 극단적 전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기대 이상이네요. 자, 일단 흐름은 흙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원래 전투 바둑은 한 번 삐끗하면 또 순식간에 역전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이 또 재미고 특히 이제 이런 전투 바둑을 많이 두는 기사들은 이 역전해 본 경험이 엄청 많아요. 역전승 경험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바둑을 어떻게 역전을 할지를 잘 알아요. 근데 오늘 바둑만큼은 이제 이게 과연 역전이 될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흔히 말해서 집도 흙이 많고 싸움 주도권도 흙이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백이 역전을 시키려면 자력으로는 안 돼요. 상대의 무리가 동반돼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도 이제 뭐 호구쳐 둬도 충분한데 김명호 선수가 더 세게 뒀잖아요. 설현준 선수 이 타이밍에 뭔가 뭐 예를 들어 끊어간다든지 130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의미가 생기는 것이 끊어감으로써 희망이라는 그 땅이 생겨요. 희망의 땅. 좌변이죠. 개척치가 생기는 거죠. 네. 그게 아니면 뭐 사실 이런 게 되면 진짜 좋은데 만약 굴보고 시킬 수만 있다면 이거 하고 끊으면 이거는 또 어, 그림 같아요. 셋, 명한데요. 네, 근데 다섯, 흑이 아마 여기서는 여섯, 뭐 일로 끊는다든지 있는다든지. 여덟, 아홉, 아, 네. 그래서 중앙 쪽 끊어갑니다. 사실 김명호 선수가 호구 쳤으면 쉬웠어요. 좀 쉬운 길이 있었는데 조금 더 이제 본인의 기풍이 나온 거죠. 좀 타이트한 따냄이 나온 거고 10초, 하나, 그것이 이제 불리한 설현준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의 희망의 불씨가 여섯, 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여기가 또 숙제가 남아 있죠. 여기에 맞으면 휘청휘청 거립니다. 이 전체가 사는 것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큰 미션이라서 네. 흙은 시원시원하게 미는데요. 일단은 130초 백도 남았습니다. 희망의 땅이 생겼어요. 네, 여기 희망의 땅이 생겼죠. 여기는 물론 나중에 흙이 불리하면 여기까지 들어오겠지만 그건 또 20초. 공격으로 이제 승부 볼 수 있는 거고요. 집이라고 본다면 그래도 제법 사이즈가 큽니다. 자, 여기서 하변 쪽에 여기 손을 뺄 수 있을까요? 네, 손 빼는 게 그래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글쎄요. 따내면 좀 기분 나쁠까요? 조금 네, 기분이 좀 나쁘긴 해요. 아, 네. 이어 이거로 내가 좋다라는 의사 표현인데요. 그렇죠. 130초 뭐 이겼습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우세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좀 불리하다고 느꼈으면 여기 선제 타격 갔을 겁니다. 20초, 백도 여기에 급소 맞는 순간에는 살 길이 막막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다행인 게 백이 선수를 뽑아서 뭐 이연절이 가면은 돼요. 네, 이거는 살겠다는 건지 이 두 점을 살려나오겠다는 건지 이 교환 자체로 이 전체 대마의 자세는 안 나오거든요. 네. 뭐 어떻게 막더라도 이게 송송 다 뚫려서 뭐 끼움 당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모양이 뭐 터진다고 하죠. 모양이 터져버렸어요. 설현준 선수는 뭐 원래는 뭐 이 정도 선에서 둬야 되는데 두 점 깔끔하게 내어주면서 이 바둑 못 이긴다. 여섯, 일곱, 네, 여덟,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두 점까지 살려 나왔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를 딱 붙이면 입구자 둬야 돼요. 이게 선수죠. 이 전체가 이제 한 집도 없어요. 이건 낙관 모드인데요. 네, 물론 굳이 당장 할 필요 없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여기 둔다고 꼭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이렇게 잡으러 갈 수가 있으니까. 그 상대는
또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움츠릴 그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자체가 모양이 백이 좀 괴롭습니다. 네, 좀 괴로워요, 백이. 서른지 선수는 어떤 식이라도 여기를 돌파해서 이 두 점에 대한 놓고 따내기 모양을 만든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집으로 역전이 가능하다. 처절한 버팀이네요. 김명훈 선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신예 기자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각종 신예대에서 많이 한국 대표로 나가고 있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뭐 농심배도 출전을 했고, 뭐 오카게배라든지 무공산배라든지 그런 20초. 특히 뭐 신예 대표 대회는 거의 다 나가고 있어요. 10초. 하나, 둘, 셋. 아, 괴로워요. 이게 공격 좋아하는 서현 선수가 이렇게 공격을 아, 당하고 있으니까. 네. 흙으로 공격하고 있으면 참 즐거워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어서 괴로워 신바람이 보입니다. 나죠. 신바람이 나죠. 지금은 그렇죠. 정말 하나, 고난의 둘, 연속입니다. 넷, 다섯, 이게 사실 여섯. 이제 일곱, 여덟, 군인들이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뭐 행군한다. 행군이 뭐 가장 힘들었다 막 그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대하고 나서 지금 딱 그 느낌이에요. 이제 고난의 길을 지금 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군이 끝나려면 좀 아직 거리가 좀 130초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을까요? 네, 지금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대마 20초. 행군이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살기만 하면은 이긴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 고생길이 그렇게 발걸음이 아주 무겁지만은 않아요. 살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살아도 형세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될까요? 살아도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 20초. 흑실리가 이미 많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행군을 끝냈는데 지금 안식처가 없다.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그 행군하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약간 지금 불미를 만들려고 하죠. 불안 요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여기 움직이면서 은근슬쩍 이 눈목재 사이와 이 6점에 대한 반격. 불리한 와중에도 그래도 정말 어떻게 역전해야 되는지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상대방의 열분, 그것을 반격하는 길밖에 없다. 본인의 이런데 급소 맞으면 휘청휘청 거리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지킬 여유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역전을 하려면 나만 잘 둬서는 안 되죠. 그렇죠? 상대방도 빈틈없이 그거 방어해내면 역전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모든 스포츠 어느 경기든 그거는 안 되잖아요. 서로 합작해서 역전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요. 네. 오늘 김명 선수가 합작해줄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차분하게 잘 받아주고 있고요. 약간 이제 김명호 선수도 공격 본능은 원래 있잖아요. 이제 급소가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호구 쳐서 진행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냥 간명하게 여기 약점도 그렇죠. 지킬 겸 자체로 좋은 자리예요. 호구 치는 순간 다음에 또 밀리면 대책이 없으니까 여기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그렇죠. 밀고 두자니 하나, 둘, 또 끊기면 좀 상당히 좀 껄끄러운 모양이에요. 네, 이제는 이교환했으니까 이제는 호구를 치겠네요. 네, 흑이 맹공을 하고 있는데요. 백이 과연 이 고난의 행궁을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요? 바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행궁 끝에 기다리는 것이 안식일 바를 부르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18 크라운 혜택의 32강 15번째 경기입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김명원 선수가 완전 신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행군이 끝나지 않았나요? 네, 여기 뭐 호쳐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할 줄 알았더니 네, 지금 붙이고 호구 치고 여기 단수 치고 그때 이어서 한 점 잡게 만들고 그 사이에 여기 2점 접수했죠. 약점도 사라졌죠. 그리고 아직 공격이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붙임을 한 방 당하면 한 집도 없어요. 백은. 이쯤에서 템포 조절을 할지 아니면은 정말 뭐 끝을 보러 갈지 그건데 템포 조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까지 갔다가는 진짜 이 순간을 위해 내가 참아왔다. 이 대반격이 시작될 겁니다. 대반격 시작되면은 이 장대말과 이쪽 상변도 애매해지고 그 네. 순간부터는 이바든 모르게 돼요. 지금은 흑이 숨을 고를 때네요. 숨 골라야 되죠. 예. 네, 고르네요. 네, 완급 조절까지 거의 이바둑은 뭐 김명호 선수의 동무대네요. 그냥 지금까지는 완전한 동무대입니다. 잘못된 수가 눈에 보이지 않았죠? 네, 뭐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형태고요. 지금 뭐 신바람이 나 있습니다. 지금 백은 이렇게 뛰는 게 돼야 되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렇게 찔러 온다면 그때 찔러서 약간 이제 반격을 하는 건데 문제는 그냥 결국 연결만 해도 여기 못 1분 끊으니까 남았습니다. 그쵸? 못 끊으니까 그렇네요. 이바둑 승부가 종착역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설원준 선수가 지난 한 대회에서 8강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뭐 설원 선수 뭐 결승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아주 크게 놀라진 30초 않을 거예요. 남았습니다. 그 정도 실력 있는 기사입니다. 네, 각각 예선 11위와 12위로 본선에 올라왔는데요. 20초. 오늘 대국은 서로의 기풍답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전투를 먼저 건 쪽은 백이었는데 결과는 흑 쪽이 그렇죠. 좋아요. 하나, 둘, 그 싸움 한번 걸었다가 넷, 다섯, 역대를 호되게- 맞았을까요? 호되게 지금 네, 여덟, 뭐 아홉, 펀치를 몇 대를 맞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잽도 아니에요. 잽 느낌도 아니고 뭐 스트레이트를 한 10연속 맞은 기분이 아, 듭니다. 괴롭겠어요. 백이 치 받으면 하나, 살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돌을 거두네요. 네, 더 이상은 못 견디고. 근데 이바둑은 진짜 그 한 번의 무리가 사실 여기 이렇게 끊는 건 무리예요. 네. 이거는 무리인데 김명호 선수가 그 무리를 끝까지 응징을 하면서 네, 완전 화끈한 공격력 보여주네요. 네, 오늘 바둑은 김명 선수의 명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복귀해볼 데가 없을 겁니다. 뭐 해볼 데가 없어요, 백이. 네, 끊는 거기- 것이 네, 좀 무리였다는 거기밖에- 얘기죠. 이미 그 뒤로는 원사이드 했습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뒀어야 한다. 약간 그런 얘기 같네요. 네, 오늘 비록 지긴 했지만 정말 강렬한 수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설원준 선수고요. 네, 서현 선수가 초반 이제 우아기부터 시작한
그 전투 뒤에는 한 번도 유리했던 순간은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그 불리한 그 과정, 궁지에 몰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 역습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완벽하게 막아낸 김명훈 선수도 대단했고요. 호구 치고 호구 치고 이렇게 날짜는 거. 그냥 붙이면 여기는 뚫리던데. 선수가 손가락 붓기를 하는데요. 될것 같아요. 네, 그 복귀 내용이 저희가 그 처음에 그물망이 말이 안 됐어. 안 쳐진다. 아,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고요. 그렇군요. 도대체 이것도 그날에 두는 게 낫지. 일단 둘 거면 네, 김명훈 6단이 특불계승을 거둡니다. 네, 화끈한 공격력, 파괴력을 보여준 김명훈 선수였습니다. 네, 오늘 대국은 저희가 예상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전투가 벌어질까 싶었어요. 아, 그리고 그 시작 시점이 그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시작을 해서 그 전투 사실 저는 중반쯤에 이제 완전 타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초반 뒤에서부터 뭐 한 열수만에 시작을 하더니 그 뒤로부터는 바둑 끝날 때까지 그냥 네, 전투만 하다 끝났습니다. 네, 사실 백이 끄는 수가 지금 무리였다는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포위망이 아슬아슬했어요. 네. 그게 이제 재밌는 게 김명훈 선수는 그 길을 확실히 몰랐어요. 나중에 복귀하는 내용을 그래요? 보니까 그렇게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하는 내용이었는데 설현 선수는 그 그물망이 뚫리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뚫리는 것 같은데 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런 이제 음성이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순간에는 사실 바둑 자체가 사실 백이 상당히 좀 포인트를 많이 잃은 듯한 느낌이 드는 네. 장면이었고 결국 무리로 네, 끝이 나는 그런 초강수였습니다. 네, 사실 그 두 기사가 변화를 어떻게 읽을지 궁금한데요. 저 만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바둑은 정말 전투가 많았는데 저희 흑의 입장에서 우상기 쪽의 변수가 좀 궁금했어요. 네. 초반에 백이 약간 무리를 하는 바람에 제가 초반에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백이 포위를 하는 것은 어땠을까요? 좀 무리였을까요? 잘 포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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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설현 선수가 사실 좀 엄청 놀랐는데, 네, 지금 설현 선수 있나요? 네, 설현 선수. 좀 거의 우아기였죠? 우아기를 끊어갈 때 엄청 놀랐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좀 평소에, 글쎄요, 어떻게 그런 연구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좀 해보고 싶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실전에 그 밀어놓고 이렇게 호구치고 날짜로 씌우면 제가 되는 줄 알고 그렇다면 연구된 모양은 아니고 수익기 하다 보니까 되는 줄 알고 이제 끊어갔던 거죠? 약간요? 네네. 그럼 네. 진행 중간에 포위가 뚫린다는 네. 걸 알게 되신 건가요? 네 중앙 붙이는 수를 못 봤습니다. 그러시군요. 부신수를 네. 음.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좀 무리가 돼서 그렇게 됐고 사실 바둑은 생각보다 그게 거기서 이제 무리가 되는 순간부터는 네,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고 김명훈 선수가 그만큼 잘 뒀고요. 네. 설현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 네, 크라운 혜택에 나올 수 있는 년이 아직 많이 남았죠? 네. 네, 많이 남았죠. 아직 99년생이니까 또 한 6년 정도 남았죠. 작년 올해는 아쉽게 떨어졌는데 그 크라운 혜택에 이제 졸업하기 전까지 본인의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나요? (100% 아닐까요? 한 30% 정도. 30% 정도? 30%. 네. 그럼 김명훈 선수께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선영 선수 30%였는데요. 김명 선수가 크라운 대회 우승할 확률 몇 프로 보십니까? 저는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모두 겸손 대답인데요. 이번 때는 10%가 아니고 앞으로 전주 다 해도요? 네네네. 그렇군요. 작년에 박정환 구단에게 제가 질문 드렸는데 30%였거든요. 네. 네, 다들 이렇게 이해합니다. 짭니다. 네, 짜요, 짜. 본인에게 짜요. 네, 그럼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연말인데요. 두 선수 모두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한 해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내년 또 목표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선현 선수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제가 올해 하반기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많이 아쉬운 한 해였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열심히 해서 네, 올해보다 꼭 내년에 더 잘하고 싶습니다. 네, 올해보다 반드시 내년에 더 좋은 성적 거둘 거라고 믿습니다. 네, 김현 선수. 네, 저도 올해 그 세계대회 성적이 다 예선 탈락이어서 본선에 한번 이름을 올리고 싶었는데 내년에는 본선에 가서도 좀 잘하고 싶습니다. 네, 내년에는 세계대 본선에서 꼭 김현 선수 이름을 보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할게요.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설현 선수는 약간 그 세계 무대가 더 어울려요. 약간 중국 기사 또 킬러잖아요. 또. 그렇죠. 네, 내년에도 을조 리그로 뛸지 갑조 리그로 뛸지 모르겠지만 좋은 성적 기대해 보고요. 김명환 선수 진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내년에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내년에 더 좋은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었고요. 이어진 다음 경기 예고해 드릴게요. 다음 경기는 양신 중 한 명인 신민준 구단과 이 선수 주목할 만하죠. 현유빈 초단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현우빈 초단은 정말 그 엄청난 노력파 그리고 그 나이에 비해서 또 아주 성숙한 또 기사예요. 네.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또 매력적인 그런 기사고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16강전 마지막 진출자 가려진 날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